그리고 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 만나서 뭐 근데 지금 만난 다음에 좀 시끄러워요. 장성철 교수. 네. 뭘 조건을 좀 내걸었다면서요, 홍준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제 알려진 것과 좀 뒷얘기로 알려진 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드려야 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은 홍준표 이제 의원이 윤석열 후보 당신 국정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처가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약속을 해. 그러면은 내가 선대위 고문에 참여해서 약속도 대국민 선언으로 참여해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건데 이제 뒤에 알려진 거죠. 예. 이제 전원으로 알려져가지고 문제가 생긴 건데 종로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천을 하고 그다음에 대구에 중랑구인가요? 거기에는 이진훈 수성구청장 전 수성구청장을 공천을 해라. 지금 그런 얘기 할 때인가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비판받는 게 아니 지금 후보 만나가지고 내 사람 챙겨달라고 할 때이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좀 있고. 그러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취재를 해보면 좀 화가 많이 나셨다. 부글부글한다. 그래서 지금 어제 만나고 나서도 이런 만남에 대한 어떤 입장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심기가 불편하다는 얘기고. 홍준표 의원 지지자들도 그 얘기 들으면 좀 실망하겠네요. 지금 그래서 이제 특정 커뮤니티나 청년의 꿈에서는 홍준표 후보님 왜 그러셨냐라고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럼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의 권영세 그렇죠. 선거대책본부장이 당 지도자급 인사라면 대선 국면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뭐 구태를 보인다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은커녕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했는데 홍준표 의원 두고 한 얘기인가요? 라고 많은 기자들이 해석을 하고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현근택 대변인 지금 대선 후보 만나서 아무리 내가 뭐 가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지방선거 또 공천 뭐 보궐선거 공천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면 좀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굉장히 어쨌든 중요한 부분이 왜냐하면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라. 그건 어떻게 확인이 불가능해요. 당장 하루아침에 뭐 국정 운영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예를 들어 처갓집 비리 엄단하겠다 이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씀처럼 5군데 중에 종로하고 대구는 전략 공천하고 나머지 3군데는 경선해라. 그리고 종로에는 누구, 그다음에 대구에는 누구 해달라고 얘기한 거는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수락했다라는 취지로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특정인을 거명했는지 모르겠지만 2군데 전략, 3군데 경선 얘기는 수락했다고 나오면 사실은 홍준표 의원은 굉장히 오랜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갖는 함의를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언론에 흘러나오면 사실은 이제 이게 이준석 대표와도 관련되죠. 왜냐하면 공천권이 누구한테 있냐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쨌든 민감한데 그 민감한 부분을 확 건드린 거라서 제가 봐도 이게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 했다는 것도 제가 보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국정 운영을 담보할 만한 조치. 이게 이러한 두 명의 누구 유능한 공천해라고 국정운영 담보하고 그러니까 이 두 명이 되게 유능한 사람이니까 좀 아닌 것 같으네요. 자, 1번지 똑똑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